오세훈의 유튜브로 오세훈 후! 뭘 원해? 후계다 보고 싶은 게 뭐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저씨 오자. 시장님, 저희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실제로 연락을 드렸더니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게 사실은 뭐 어느 직장이든 이제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할 일과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찾는 것부터가 큰 일이죠. 이게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될지, 건축과에 물어봐야 될지, 도시계획과에 물어봐야 될지, 아니면 실제로 건설을 하는 곳에 물어봐야 될지, 사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를 아주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그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120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어떤 서울시와 관련된 질문이라도, 어떤 서울시와 관련된 민원이라도 전화 한 통화로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화를 하면 바로 문자로 빠른 시간 내에 회신이 오고, 아니면은 담당자를 찾느라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고 기다리고 중간에 전화가 끊기는 일 없이 바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설정했던 건데, 그게 이 빨라진 SNS 시스템이나 IT 환경과 접목이 돼서 가능해졌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서울시와 관련된 수십만 가지의 질문을 한 통화로 해결한다. 이걸 목표로 세웠던 것이고요. 전화해서 담당자 찾느라고 헤매지 않고 한 통화로 해결이 되니까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평을 들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떤 전화 민원 시스템도 다 똑같이 겪는 현상이지만, 이제 다 우리 딸 같고 자식 같은 120 직원들에게 이제 험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나 화를 내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성적인 농담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드릴까, 이거를 연구하다가 제가 교육 시간에 가서 120 직원들에게 큰절을 하고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시장님, 그럼 혹시 지금도 다 가능한가요, 그런 게? 이 시스템은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벤치마킹이 된 시스템입니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실험을 성공시킨 다음에 전국의 민원 만족도가 다 올라갔어요.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02120 해서 이렇게 물어볼까요? 무주택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답신이 오는지 일단 한번 기다려볼까요? 서울 시프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번호로 상세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네요. 괜찮은 답변이 왔나요?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당초의 설계에는 조금 벗어나긴 했네요. 그러니까 조금 특화된 내용은 또 문화포털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면 알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조금 좀 진화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라도 해서 한두 번 문자나 통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답변해 줄까 하는 것도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싶은데 내가 해당이 될까? 이런 것도 한번 보내보면은 괜찮은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산 콜센터에서 솔직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점도 많을 거잖아요. 혹시 영상 편지 한번. 그래요.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정말 입에 담아서는 곤란한 그런 욕설이나 또 성적인 어떤 그런 희롱을 하는
이런 내용은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100% 없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이 제도를 만든 사람으로서 늘 그런 직업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 120 시스템 덕분에 정말 편리해졌거든요. 정말 사회적으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공공 서비스 시스템의 전형처럼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수도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 서비스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모범 케이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자부심으로 일을 해주시면 더 시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120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120 다산 콜센터 하니까 다산이 그 아이 많이 낳는 다산이 연상이 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 조선시대 역사 중에 가장 목민관으로서 애민 정신에 투철했던 공직자가 누구였느냐? 목민심서를 지으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라고 꼽는데 별 이론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용어로 치면 공무원, 관료 중에서 누가 가장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정말 괜찮은,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받는 그런 민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그런 표상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호를 따서 120 다산 콜센터 이렇게 제가 직접 장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120은 이제 외우기 쉽고 부르기 쉽고 편안한 번호를 공무원들이 찾아낸 거죠. 사실 주변에 120 시스템을 알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관련해서 정말 갑자기 궁금한 일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막막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120 시스템의 창안자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